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전일 급락을 대부분 만회하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미중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메타가 올해 최대 70억 달러의 광고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5년 들어 테슬라 주가는 44%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증발했지만 공매도 세력은 올해 115억 달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이 미국 FTC 반독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의 성장을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증시는 전일 급락을 대부분 만회하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가능성에 베팅하며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했고, 특히 백악관이 일본,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도 대화의 진전이 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현재의 미중 관세 충돌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고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했고, 백악관 대변인 또한 중국과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은 2.51%, 나스닥 2.71%, 다우존스는 2.66% 상승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3M이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8% 이상 급등했고, 반대로 RTX는 관세로 인한 연간 이익 감소 우려로 10%, 노스럭 그러머는 실적 부진으로 13%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약세장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낮아 변동성이 더 증폭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한 뒤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4.9% 급등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39%로 소폭 하락했으며 2년물은 입찰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으며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해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의 추세 전환의 시작일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협상 관련 긍정적 소식과 기업 실적이 시장 회복에 모멘텀을 제공한 하루였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미중 관세 전쟁은 지속 불가능하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JP모간 주최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지금은 서로 금수 조치나 다름없다며 양국이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고, 백악관도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2.6%, 3.1% 급등했고, 국제 유가는 2.6% 상승, 금 가격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협상이 시작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내부 소식통은 시장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향후 협상 테이블에 실제로 앉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메타가 올해 최대 70억 달러의 광고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데모, 시행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광고비 지출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모벤네이선슨 리서치에 따르면 메타는 2024년 중국에서 약 183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1%가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메타는 중국 내 직접적인 서비스 없이도 미국 다음으로 큰 광고 수익을 올려왔는데 이런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칠 경우 메타는 광고 매출에서 최대 230억 달러가 증발하고 순이익은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메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다음 주 1분기 실적 발표가 주목됩니다.
2025년 들어 테슬라 주가는 44%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웃고 있습니다.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 공매도로만 115억 달러의 평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애플보다도 큰 규모로 올해 공매도 최대 수익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13% 급감하며 실적 경고를 받았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는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자 반발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부품과 배터리 셀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력도 뒤처지고 있으며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테슬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픈AI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크롬 매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총괄 닉 털리는 법정 증언에서 크롬이 오픈AI에 통합되면 AI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인수 의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시정안 중 하나로 검색 데이터 공유, 독점 계약 중단 등과 함께 거론됐습니다. 오픈AI는 이미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폰에 챗GPT를 통합했지만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의 협상은 구글의 영향력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구글은 크롬 매각을 고려한 적이 없으며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재판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기업 간의 힘겨루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이 미국 FTC 반독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은 메타의 도움이 없어도 영상 기능과 메시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고 AWS를 활용해 인프라도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의 빠른 성장을 위협으로 여기고 핵심 인력과 자원 배분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까지 시스트롬이 인스타그램을 이끌면서도 회사 전체를 위한 리소스 요청은 지속적으로 무시됐고 이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불법적 소셜미디어 독점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인수의 무효화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성공한 건 메타의 기술과 자원 덕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인스타그램 인수가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시리의 새 수장 마이크 로웰은 비전 프로 소프트웨어를 이끈 주요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시리 개발 조직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음성인식 의미 이해, 성능, 사용자 경험 등 핵심 팀을 재편하고 시리의 기존 이중 구조를 LLM 기반 단일 구조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란지 대사이, 올리비에 쿠크넥트 등 비전 프로 출신 핵심 인력들이 플랫폼, 시스템, UX 등에서 중추 역할을 맡습니다. 그동안 시리는 기능 불안정과 개발 지연으로 경쟁 서비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애플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구글과 오픈AI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애플은 앱인텐츠 같은 복합 명령 기능을 위한 외부 앱 개발사 협업도 강화 중입니다. 비전 프로의 상업적성과는 미미했지만 로웰의 기술 역량과 프로젝트 완성도는 내부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리의 변신이 과연 애플 AI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테슬라는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조정 EPS는 0.2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43달러를 크게 밑돌았고 매출은 19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부문 매출이 20% 줄며 글로벌 인도량도 13%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67% 증가하며 유일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6.64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캐펙스는 절감하며 자금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FSD가 중국에 출시되었고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모델이 미국에 등장했습니다.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이 오는 6월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IRA 세금 혜택을 위한 미국산 배터리 적용 확대 등 정책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정책과 관세 불확실성이 자동차뿐 아니라 에너지 사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능력은 연간 300만 대로 확대되며 향후 저가형 신모델은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는 향후 경제 여건과 생산성에 따라 재조정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